누가 차를 현금 주고 삽니까? 100% 현금 풀로 박아놓고. 지금 보시면 테슬라가 지금 최고점이 한 410으로 합시다. 410이 높다고 하고 110이면 70% 넘게 빠진 겁니다. 지금 70% 빠진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빠진 이유가 저는 결국엔 금리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비본질적인 문제하고 본질적인 문제로 나눠야 되는데, 중국 상하이 생산이 중단돼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상하이 생산이 최근에 그랬는데 그 전에 떨어진 건 뭐예요? 경기 침체가 원인이 될 순 없죠. 경기 침체니까 테슬라 주가가 빠졌다? 그러니까 그거는 비본질적, 그것도 문제긴 해요. 근데 그거는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FSD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FSD는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속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기술적으로 점점점 완성 단계로 올라가는 거지. 뭐 여기서 뭐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그 당위성, FSD 때문이야, 이렇게 말이 되는 거지. 실제 FSD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하긴 좀 그래요. 근거가 빈약하다는 거죠. 4680 원통 배터리 자체 개발,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예를 들면 어쩌면 이게 뭐 중장기를 봤을 때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배터리를 직접 한다. 결국은 뭐 로봇, 나중에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도 배터리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차량도 어차피 계속 만들 것이니까 우리가 할 거다인데, 테슬라 혼자서 이걸 전부 다 하기에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LG 엔솔이 있고 중국에는 CATL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로지 배터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도 하고 로봇도 하고 뭐 하고 있는 테슬라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나. 아까 얘기하던 걸 더 얘기하자 하면, 그래서 결국 일론 머스크는 저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계속 테슬라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간색이 그 테슬라 관련자 인사이더예요. 인사이더라는 게 내부자거든요. 내부자들이 매도한 걸 보세요. 내부자들이 매도한 거는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요. 쭉. 자, 이거는 크게 보면 이제 주가가 오르고 빠지고 했으니까 꾸준히 뭐 매도를 한 건 맞죠. 근데 보시면은 파란 녹색점을 잘 보세요. 녹색점. 녹색점이 바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매수가 나온다면 분위기가 반전이 되겠는데, 분위기가 반전이 될 게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의미 있는 반등은 그 내부자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매수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트위터 돈도 다 못 갚은 상황에서 어떻게 매수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겹치고 겹치니까 이제 주식이 뭐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트위터를 사가지고, 트위터가 사실 좀 문제를 많이 만들었어요. 트위터를 산 다음에 이번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엄청 좀 공격을 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굳이 자기 포지션을 공화당 포지션으로 이제 드러내고, 특히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을 막 미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실 생각해보세요. 전기 자동차 같은 것들은 조금 약간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타려고 하는 차예요. 위험한데 발언이? 하여튼 약간 급진적인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환경보호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더 많이 이렇게 친환경 쪽을 더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슬라는 사실 그쪽으로 가서 줄을 서야 노선을 대야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CEO 리스크예요. CEO 리스크. CEO가 자기 정치 성향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데 그걸 왜 밝힌 건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응. 경쟁 업체 등장도 있죠. 보면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현대랑 기아가 있고, 사실상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왠지 그 처음에 막 그 주가가 오를 때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 완성차 업체들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신경 안 쓰고, 그 신경 안 쓰는 그 파일을 테슬라가 막 마구마구 먹어치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 같은 것도 보시면은 테슬라가 만약 전체의 뭐 50%를 먹는다면, 이런 가정하에 주가가 오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웬걸 현대도 기아도 잘 파네. 그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뭐 토종 브랜드들이 생각보다 막 머스크가 말한 대로 막 샹하이에다가 뭔가 공장 짓고 막 쭉쭉 뽑아내면 막 물량이 중국에서 막 팔릴 줄 알았는데, 딱히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너무너무 치명적인 게, 이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자, 보시면요. 신차 할부 최고 금리는 최고 10%대다.
할부 기간이 60개월 기준이었을 때. 와. 전분기에 비하면 2배 이상 올랐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차를 사는데 금리가 2배가 떴어요. 금리가 2배 떴다는 거는 여러분이 지불해야 되는 이자 금액이 2배가 됐다는 거예요. 2배. 예? 이게 한 4.6, 뭐, 3.6 정도 내던, 3.6 내던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막 최고 한 10% 내야 된다는 생각해보세요. 뭐야, 2배가 아니고 한 3배네, 거의. 예, 2~3배. 그럼 내가 금리를 내는데, 잠깐만. 생각 다시 해보자 이거죠. 누가 차를 현금 주고 삽니까? 100% 현금. 풀로 박아놓고. 잘 안 그럽니다. 왜? 그 카드사에서도 그 혜택을 주더라고요. 저도 차를 사려고 막 연구를 좀 봤었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금리 때문이에요. 집값이 지금 떨어진 이유도 똑같은 이야기 때문이에요. 집값이 떨어지는 거 금리가 비싸니까. 왜? 아, 내가 지금 대출 내갖고 집 사봐야 이거 운 없으면 평생 내가 은행 좋은 일만 시키다 끝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떨어진다? 차 사죠. 차 팔립니다. 예. 금리가 떨어진다? 집 사겠죠. 대출 받아서. 아니, 필요한 실수요자들은요. 실수요자들. 뭐 실수요자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다 실수요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이 차를 사갖고 감당이 안 되니까 조금 미루는 거죠. 미루는 거. 예, 구매를 미루는 거죠. 차가 아직 굴러가. 뭐 수리해서 타자. 아니 뭐 수리비 200만 나온다는데 잠깐만 내가 이거 금리 내는 금액이 금리가 더 비싸. 그럼 차 수리해서 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경쟁업체는 자동차 전체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가 인상되니까 그리고 금리 내년에도 더 인상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차값을 지불하기가 힘든 거죠. 왜?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주변에 현금 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빚으로 사는 세상 아닙니까? 빚으로 사는 세상. 저 같으면 저는 신규 만약에 매수자라면 지금 절대 손 안 댈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일론 머스크가 다시 주식 살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사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이게 빠질 때는 70%지만 여기 밑에서 오를 땐 여기서 100불에서 200불만 가도 100%입니다. 100%예요. 300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뭐 얼마 먹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뭐 지금이 얼마다 막 100불 아래 간다 이런 거 저는 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100불 언더에서만 사도 대단하게 하는데 그걸 왜 지금 사냐고. 지금 단기 트레이딩 가실 분들은 그렇게 가셔도 상관없어요. 원래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은 뭘 해도 상관없어요. 예. 아니 진짜 잘하는 트레이더들은 뭘 아무 종목이나 사가지고 해도 먹고 나가요. 문제는 그런 게 아닐 때죠. 아닐 때. 저는 그러니까 확실한 시그널을 기다릴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뭐 2000 몇 년까지 안 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고 기다리다가 그때 가서 2000 몇 년 되면 또 팔겠어요? 팔 수도 있지. 근데 그때 가서 상황 좋아지고 금리 좀 이제 인하되고 사람들도 이제 금리 인하됐으니까 차 좀 사야겠네 뭐 하는 그 시점쯤에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주식 자기가 산다. 나 시장에서 매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 무조건 따라 삽니다. 그거만큼 확실한 시그널이 어디 있어요? 비록 그때가 뭐 예를 들면 200불이 넘어도 차라리 그때 시그널 타고 쭉 올라가서 단기간에 쭉 먹고 빠져나오는 게 낫지 않아요? 전략상? 지금 여기가 왜 무서운가 하면 이게 지금 물을 타는 사람들도 있고 신규 들어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단기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주가가 안 오르면 예상한 것처럼 안 오르면 손절하게 돼 있어요. 손절하면 손절 때문에 더 떨어집니다. 물량이. 손절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산 것보다 더 싸게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더 낮아진다니까요.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근데 진짜 받으려고 하는 진짜 헤지펀드는 진짜 트레이더들은 밑에서 지금 단기 트레이딩 딱 30% 40% 보고 더 기다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냐 막 60달러냐 70달러냐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들어가서 지금이 오늘 이거 찍고 있는 순간이 단기 바닥일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제가 봤을 땐 지금이 아닌 것 같아. 딱 언제 일론 머스크가 나 테슬라 샀다 트윗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딱 내가 투자 얼마 한다 하면 딱 4등분 3등분 해갖고 딱 첫 등분 딱 그때 살 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 뭐 오르든 내리든 쭉 빠지든 모르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좀 쭉 빠지다 뭐 나 또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나 또 샀다 그러면 그때 또 한 덩어리 떡 놓고 예. 그런 식으로 한 두 덩어리 놓고 기다리다가 뭐 오르면은 불타기 하고 내리면은 좀 물타기 해도 굉장히 승산 있는 그 트레이딩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거나 테슬라 주주분들 많이 힘내시고요. 회사 자체가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상황이 지금 금리 하락부터 시작해갖고 일론 머스크가 뭐 매도하고 뭐 여러 가지 트위터에 막 이것저것 막 온갖 시장 노이즈가 다 섞여갖고 이런 상황이 오긴 했는데 뭐 솔직히 우리 딱 생각해봐요. 만약에 테슬라가 왜 올랐어요? 전기차 사실 그때 숫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실체도 없을 때 올랐잖아요. 그죠? 지금 실체가 나오니까 떨어졌잖아요. 딱 고퍼일 때 사서 저퍼일 때 팔아라 뭐 그런 거에 딱 맞는 그거죠. 실체가 없을 때 주가가 오르고 실체가 딱 나와서 이제 확실하게 윤곽이 나니까 근데 테슬라가 전체 시장 자동차 시장 다 못 먹네 50%도 못 먹네 분위기 보니까 한 20-30% 먹으면 많이 먹으려나 이러니까 주가가 와장창 깨진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뭐야 테슬라에서 그거 말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나와가지고 막 박스 들고 다니고 막 청소하고 뭐 택배 나르고 그런 뭐 그런 이제 그림만 그려줘도 주가는 팍 반등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저는 이제 그 시기가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취득하는 시기하고 겹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답답한 거는 또 동영상을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조금 이걸 만들어야 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저도 이제 그 투자하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 막 한경 글로벌이나 뭐 다른 이게 뭐 동영상들 봐야 되잖아요. 저도 정보를 얻으니까 근데 너무 막 얼토당토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상하이 공장이 문 닫아서 그렇다. 경기 침체 때문에 사람들이 뭐 차를 안 산다. 경기 침체 때문에 차를 안 사는 게 아니고 할부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못 산다고요. 할부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내가 돈이 없다고 돈이 빠듯하게 딱 들어가는데 뭐 안 맞다고요. 안 맞다고. 근데 그거는 뭐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회사도 그러니까 뭐 중국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 보세요. 신용에 따라서 이게 지금 5.29면 실제로 이거 8.19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신용 제일 좋은 애는 이거 줄게. 너 신용 아주 빵빵한 애는 이거 줄게고 8%야. 그러니까 지금 7,500불인가? 뭐 거의 한 1,000만 원 깎아주고 있잖아요. 테슬라 모델. 그 깎아주는 게 사실 이건 것 같아요. 왜? 아니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1, 2년 전에만 해도 이게 금리가 1%였다니까요. 언더 1%였다고. 1%, 2%. 그걸 내가 지금 4배를 더 내게 생겼다니까. 인간 심리를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인간 심리가 내가 차를 사는데 1%만 사던 거를 내가 지금 8%, 10% 내야 되는데 인간 심리가 사고 싶냐고요. 이거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니까요. 사람 심리는. 차가 반파돼갖고 못하는 경우엔 사야죠. 울면 너 겨자 먹기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야지. 근데 차가 굴러가고 앞으로 1년, 2년은 더 탈 것 같으면 고쳐서 타는 거죠. 왜? 이거 못 내겠으니까 배 아파. 아니 1%에서 했는데 내가 왜 그걸 10%, 8%까지 줘야 돼 이거죠.